집을 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대출받아 집 사라던 정권을 지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2번이나 선포한 정권이 끝나가지만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는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끌어 모아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싸진 집,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것일까요? 재보선 패배 이후 집값 하향 안정화라고 하는 정부 기조에 확연한 변화가 엿보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세제 개편도 예상됩니다. 누구나 관심 있지만 아무도 정답을 모르는 그 문제, 부동산을 대예언해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다른 회사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 협찬해주신 CBS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쪽으로 바로 묻겠습니다.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김수인 평론가님.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집을 살 돈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집값은 오를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이사도 하셨잖아요. 이사는 했지만 월세는 더 올라가고 방 크기는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궁전에 살고 계시는 김민하 평론가, 집 오릅니까? 떨어지는 않는 것 같아 일단. 왜냐면 이거 재산세 그 기준을 뭐 완화해 주니 뭐 이거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굉장히 뭐 고점에 있고 거품이 엄청 껴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 라고 전제하면 재산세 그 기준을 굳이 완화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집값은 내려갈 것인데. 떨어질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뉴노멀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집값이 일단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오를 거냐? 모든 그 자산이나 상품은 이제 서서히 오르느냐 급격히 올라가지고 대박을 맞느냐 뭐 이건 차이뿐이지 오를 것인데, 다만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되냐? 그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째, 금리 수준을 봐야 돼요. 금리는 앞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좀 많이 끼지 않으면 못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무리해서 자금을 이렇게 융통해가지고 사거나 뭐 이렇게 나서고 뭐 이러는데, 그러지는 마시고 대출 규제 완화를 혹시 해줄 때까지 뭐 기다리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KB 무슨 부동산 센터 박원갑 부장님 그래요? 같은 정답. 네.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뉴노멀 부분인데, 당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좀 완화해주자 이런 건데, 그게 기저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를 깔고 있는 건데, 모든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당청이 내고 있는 엇박자가 단순히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다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부의 기조 자체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뭐 이런 것의 대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보선 이후 부동산 정책의 변화 총평하면 어떻습니까? 초기에 이제 부동산 정책도 수밀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부동산 정책의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출은 좀 죄고 빚내서 집 사는 시대는 확실히 아니다. 다주택자를 하려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집을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늘어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실수요자가 사고, 굳이 이제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안정적인 임대 시장에서 임대로 살아라, 이런 그림과 구조가 있었는데, 그게 임대사업자들이 뭐 다 죄다 그 특혜를 받아가지고 대투자에 나서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후퇴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후퇴가 공급 만능론이 사실상 나왔거든요. 그전에도 뭐 공급을 뭐 상기신론이다 이런 거 얘기하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야 획기적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이걸 한번 잡아보자. 그 상품이 많아지면 상품 가격 떨어진다 그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공급 만능론이 됐고, 그 상황 속에서 또 이번에 재보선 이후에 하나 더 후퇴하는 거야. 야 집값이 너무 이미 올랐기 때문에 세금도 깎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 세금 깎아주는 것에 더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집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대출도 다 해줘야 된다. 그냥 데리고 이 집 다 사려면 또 집이 많이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또 이것도 막 짓는다고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으로 쭉 이제 후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과거 정권이 취했던 정책하고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당이 논의하고 있다, 이런 기분입니다. 김수인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을 우리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자인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책 기조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정부에서 좀 신의 성실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종부세를 주로 얘기를 트레이드 마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종부세도 아니고 그 전에 제일 최초로 문재인 정부가 했던 방법은 금융규제였습니다. 대출을 묶어야 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 초기에 했었던 그 대책을 정면으로 뒤엎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뭘 믿어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당장에 드는 것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당이나 정부에서의 사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데서부터 부동산에 대한 좀 신뢰 문제들이
굵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거겠죠. 뭐 맥락이 닿을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가 90%까지 TV를 해주자 이 얘기 뭐냐면 이제 누구나 집 살 수 있도록 해주자 첫 번째 주택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벌써부터 어떤 데서는 송영길포 누구나 집 사자 프로젝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뭐 내용적으로 첫 주택에 제한한다고 하면 완전히 뭐 충돌한다 이렇게까지 보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부동산은 시그널인데 시그널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정책을 낱개로 뜯어서 보면 다들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TV 같은 경우도 뭐 한국이 전세제도라는 독특한 그 제도가 있긴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LTV 한도가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 하나만 떼놓고 봤을 때는 뭐 규제 완화라는 게 꼭 틀린 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려가 되는 거는 이미 집값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러면 그 오른 집값을 또 빚을 지고 들어가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부담이 더 커지겠죠. 구매력이 향상이 되면 아무래도 집값이 또 상승을 할 그럴 여지가 커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제 정책도 앞뒤가 좀 뒤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세제 정책의 발표를 보면 양도세를 올리기 전에 종부세부터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양도세는 좀 낮춘다거나 중과를 유예한다거나 해서 다주택자의 퇴로를 확보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상식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그런 경로가 될 텐데 거꾸로 했단 말이죠 사실. 종부세 같은 경우도 중간에 내놨던 것이 양도세부터 먼저 올려놓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뭐 계산 기준을 좀 바꿔가지고 간접적으로 인상하는 그 안부터 나왔죠. 그래서 사실상 순서가 양도세 먼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하고 양도세 동시 강화 대책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 순서가 과연 맞았느냐.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고 또 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거를 포퓰리즘적으로 부랴부랴 틀어막기 위해서 완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우려스럽다. 이런. 결론적으로 모델이 뭐냐에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이 돼야 된다 라는 전제를 가지면 송영길 대표 얘기도 말이 돼요. 은행이 대출을 엄청 많이 해주고 대출을 한 사람은 평생 갚고 장기 무기자 한다면서요. 50년짜리 대출을 하고 그러면 평생 갚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산 투자를 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불려가서 좀 비싼 주택에 살고 그런 체제를 그냥 용인하자. 그런 전제면 그거 말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집을 사야 된다라고 전제를 할 때 예를 들면 집값이 얼마 수준이 되면 모든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냐. 그렇게 대출도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자기가 현금 동원을 얼만큼 해야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냐. 지금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기본 현금이 없으면은 집 못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최소한 뭐 5천만 원이라도 있어야지 빚을 엄청나게 지고 나서 뭐 다가구 주택 뭐 이렇게라도 들어갈 것인데 그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지기수로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임대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임대 시장에 대한 어떤 대책은 뭐가 있느냐? 여기는 지금 비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임대사업자 이 특혜를 다 뭐 제거해 버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접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이런 주택 정책을 지금 하겠다고 한다면 저 차별화가 안 되는 그런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김수인 평론가가 이제 그 양도소득세 중과 얘기했는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그러면은 과연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매물들이 나올 것이냐,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중과를 안 해주면은 나올 것이냐, 그거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라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 어쨌든 소득세잖아요. 실제 차익을 거둔 거에 대한 지금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양보하기가 어려운 세금이에요. 그거 어떤 정부든지 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까지 한다고 하면 완전히 이제 과거 정권도 못한 길을 아마 가게 되는 그런 수준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집부자가 되는 것이냐 과연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런 궁금이 느껴져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사 대책에 대한 현장 홍보는 굉장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공급을 해서 집을 실제 사야 하는 실세자들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LH 사태가 나버려갖고 여기에 확 드라이브를 걸기가 뭐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더 강하게 공공주택을 많이 보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기도 한데 이 정부의 뭐 부동산 정책의 트레이드 마크기도 했잖아요. 예를 들면 공공주도 이제 주택 분양 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주도 주택 분양 자체는 필요하죠. 했었어야 할 정책인데 더 전반적으로 공급에 대한 고민이 정부 초기에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부동산의 트릴레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월세 안정 첫 번째, 두 번째 집값 안정, 세 번째 국가에서 뭐 그렇게 공급에 돈을 안 들여도 되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거든. 두 가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월세하고 집값을 다 안정시키려면 사실은 국가가 주택을 짓고 보급하는 데에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진보 진영 쪽에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공급을 확대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우파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차라리 처음부터 재개발 재건축 포함해서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정부 초기 때 시그널을 줬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푼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아파트값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처음에 감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공급을 경시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거꾸로 보수 쪽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LH 사태가 터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민영화를 해야 된다. 이거는 시장이 주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장이 주도해가지고 언제 다 지을 거예요? 공급 확대를 제대로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 본인들이 정권 잡고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할지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LH 사태하고 무관하게 별도로 공공에서 나서서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언으로 가죠.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 특위 결론 어떻게 날지. 일단 재산세 9억으로 올려주는 걸로 거의 결론 난 것 같고 종부세 어렵다. LTV는 90%는 아니어도 LTV 늘려준다. 최초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70까지도 모르겠는데 규제 지역은 지금 40%고 거기다가 10%포인트 올려주는 거잖아요. 10% 정도 더 해주는 뭐 그런 거. 또는 이제 그런 정도의 절충 가능할 것이고 종부세는 세율은 손 못 대지만 과세 이연이나 이런 거는 붙여줄 수도 있고. 김진평론가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의 예측과 비슷하지만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균열도 집사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LTV는 많이 이제 못 올리게 하고 종부세는 지켜야 됩니다. 종부세가 먼저입니다. 해서 종부세는 지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닌가요? 종부세를 지킨다고 하셨나요? 종부세는 인하하고 LTV는 별로 완화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네. 이재용 사면 됩니까? 사면에 반대 하나 낼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사면은 안 됩니다. 8월 15일에 될 것 같습니다. 날짜 나왔습니다. 8월 15일. 김수진 평론가는 윤석열 버전으로 해주세요. 내가 기껏 잡아놓았더니 풀어준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추워 커피 한 잔 사달라는 노숙인에게 정커를 벗어준 시민의 사진이 화제입니다.